안녕하세요. 세계금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4월 초순 지나면서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요. 저점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저항권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업종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방산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방산주 흐름이 계속 좀 괜찮지 않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산주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는 과연 지금 사도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못 사 지금까지 재미를 못 보신 분들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는 방산주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사기에는 너무 좀 과열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는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나와라. 코스피 지수가 괜찮죠. 흐름이요. 그쵸? 뭐 다른 나스닥이며 해외 주식 시장 비교해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좀 그래도 예뻐요. 그쵸? 그동안 미운 털이 박혀 있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이제는 좀 지고 있다. 나스닥에 대해서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나스닥 차트 보고 계시는데 추세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쏠림, 글로벌 대규모 자산들이 나스닥 IT를 향해서 지나치게 쏠렸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그렇게 많이 묻었었으니까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언제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계기가 된 것은 트럼프의 정책이 있었었고 다행히 트럼프가 한 발 좀 물러서고 있죠 지금. 강경한 입장에서 약간 쫓기다시피 합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왜냐하면은 뭔가 성과를 당장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지지가 많이 떨어지든지 혹시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너무 이제 미국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일부 천연가스 수입부터 해서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 같고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와서 나스닥도 우선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종목들이 좀 지나치게 올라 있는 측면이 있죠. 버블이 많이 끼었다. 자,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자, 주봉 차트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저평가되었다. 뭐 감이 좀 안 오죠. 근데 이제 IT 종목을 놓고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미국의 주요 대표적인 IT 기업과 한국의 IT 기업과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좀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래도 잘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다른 뭐 방산주 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랐죠. 이건 4.79%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녹화거든요. 금요일 지수 상승에 기여도가 꽤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자고요. 이게 뭐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한국 주식 시장하고 격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이닉스 올해 예상 실적에서 주가 수익 비율이 PER 4.3배입니다. 그러니까는 4.3년치의 순이익이면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싼 거죠. 성장성이란 건 1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와 비교해서 엔비디아, 우리 이제 그래픽 카드라 그러죠. GPU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몇 배 차이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요? 10배 차이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하이닉스를. 왜냐하면은 납품처잖아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해야지 되는 입장이잖아요. 값을 따지자면 엔비디아가 값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에는 AI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저런 우리 뭐 딥시크나 그런 식의 수요, 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다른 수요를 하는 GPU를 수요를 하는 업체가 갑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뭐 장비 납품 받고 하니까 또 어떤 입장에선 또 갑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러거나 저러거나 따져 보더라도 이거는 확연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던 큰 이유가 있죠. 산업 연관성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20%까지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하니까 어, 이번에 뭐 1분기에 매출은 잘 나왔는데 그 원체 S25를 싸게 팔아서 판매량은 많지만은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을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라고 투자 전략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한국 주식시장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깨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방산 쪽에서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은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언제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 주가라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좀 밀려 내려왔어도 PER이 40배에서 50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엔비디아는 왜 그렇게 많은 높은 주가를 받았었을까요? 이거는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주식시장 트렌드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산업의 성장성과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엄청 높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분명히 떨어진 거죠. 최근에 봤을 때 기업의 어떤 비전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면에 한국에서 산업을 본다면 과연 어떤 쪽 산업에 대해서 그런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부여했던 것처럼 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를 비교를 했을 때 원체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그런 일부 선진 시장에서 자금이 흘러나왔을 때 한국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을 내고 있는 쪽을 보겠죠. 최근에 부각이 되는 부분은 BT 쪽, 바이오 쪽, 그다음에 피부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피부 미용 섹터를 화장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기기, 디바이스, 그다음에 의료용 그런 리쥬란 같은 주사들, 어, 아니면 뭐 보톡스부터 해서 그런 쪽까지도 같이 묶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쪽 부분들과 더불어서 어,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방산도 많이 오르고 최근에 바이오도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뭐 잠깐 얘기 드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방산 쪽에 있어서도 실제로 성장성 분위기는 뭐 하나유럽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것을 보시면은 뭐 그대로 여실히 그렇게 답이 나오지만은 우리 이제 피부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바이오, BT 이런 쪽도 좀 놀라운 수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잭팟이 터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에 국한되겠지만은 위험한 종목도 많아요. 물질은 있는데 사실 이게 부작용이 많다면 사실상 임상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옥석 가려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 적자 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게 파마리서치예요. 파마리서치가 잠깐 얘기 드렸던 리쥬란 회사거든요. 화장품부터 해서 의료까지, 의료용 뭐 주사에까지 리쥬란. 주가가 괜히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해외 시장에서 그만큼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산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과거 주가 생각하면은 지금 사기가 너무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제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80만 원이잖아요. 주봉입니다, 현재.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국의 무기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과거에 그 정도까지 급성장할까라는 생각이 미처 투자자들한테 닿지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방위 산업 관련돼서 글로벌 성장성은 약해요. 한국의 글로벌 성장성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무기 산업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철강이 사이클 돌듯이 뭐그 정도 사이클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한국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첨단이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한계가 있었었죠.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계속해서 R&D 투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잘 하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장점은 파고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차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독일 전차는 유명하죠. 근데 이 발주가 문제죠. 수주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지금 계약을 한다면은 100대를 주문을 받았어요. 현대 로템에서 지금 계약 받아서 2007년이면은 납기할 수 있는 거를 독일에서는 보장 못 한다는 거죠. 2009년까지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격도 좀 더 저렴하니까.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히려 첨단 AI라든지 향후 이제 미래의 그런 미래 향 무기들 있죠. 드론과 관련된 드론 무기라든지 뭐 AI 그런 무기 체계라든지 그거는 LIG 넥스원이 오히려 앞서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부터 해서 항공기 부품, 자주포 이런 것도 자주포, 포가 좋죠. 이제 그런 옛날부터 그런 미사일 요런 쪽이 실제로 돈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해 22조 5천억 이렇게 큰 회사인데도 뭐 내년 실적은 올해 한 3분기, 4분기 돼야지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윤곽이 보이겠지만 올해 벌써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는 과연 지금 주가가 정말 비싼 거냐. 이게 뭐 PER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실적 보시면은 매출이 2배가 뛰었는데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는 이 다른 요인이죠. 다른 요인에서 차지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성에 대한 반영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일국의 방위산업 성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물론 주가가
우리가 뭐 한 10만 원 이하권에서 샀을 때처럼 기대 수익률을 갖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쵸?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LIG 넥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지금 현재 레벨을 따져서 본다면은 뭐 절대 저평가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쪽이 또 있죠.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제작 쪽이 있어서 약간 섞입니다. 방산 쪽의 성장성하고는 약간 희석이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액도 사실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해서 보면 뭐 월등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또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고 그런 체계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을 따지자면은 사실 가장 성장성이 큰 거는 한국항공 우주죠. 그죠? KF21에 뭐 말도 많고 가능성도 높고, 뭐 뉴스는 이번에 KF21 계속 시험 비행을 하고 있잖아요. 소음 문제 때문에 뭐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무기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전투기잖아요. 전투기 지금이야 뭐 아직 신뢰를 많이 쌓아야지 될 거예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신뢰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간 문제이고, 그런 시간 동안에 한국항공우주에서는 또 연구개발 많이 해서 빨리 따라잡아야죠. 네. 지금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KF21은 많이 감탄합니다. 해외에서도요. 아니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좀 그림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투기 시장에. 아,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본다면은, 멀리 본다면은 아마도 투자자들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선택은 한국항공우주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었느냐. 엔비디아 주가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40배에서 50배. 지금은요, 성장성이 있고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가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40배, 50배는 사실상 기본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 투자하던 방식으로 몇 배 이상의 PER에 대해서는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실상 60배, 70배 PER까지도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이어로스페이스가 40배의 PER을 맞는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 그 얘기할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스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해외 시장으로 파고들 때 한국 쪽에서는 그런 성장성의 기여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가를 무한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는 바이오하고 방산 쪽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여요. 그럼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힘겨울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100만 원을 넘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뭐 주가 수익 비율을 거기다가 댈 수도 없는 거고,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한번 그러니까 버블이 세게 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150만 원이 과연 비싸겠느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걸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찾아서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추가적인 성장성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지금 녹화하면서
화면 조정을 좀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노이즈가 발생하네요. 노이즈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방송하면서 계속 좀 화면 깜빡임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보정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카메라 문제보다는 이쪽 녹화기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연휴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5월 달은 저항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방산주 그리고 바이오주 유망하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도 꼬이네요. 이제 화면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